네,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약간 밀리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해 주면서 가고 있는 견조한 흐름인데요. 현재 이제 반도체하고 장비가 가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견인을 하는 그런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네이버를 필두로 한 콘텐츠가 강하고요. 전자제품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전과 같은 전력 업체들 오늘 부진하고요. 호텔, 레스토랑 이런 쪽 그리고 항공사 쪽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을 키워드 원투펀치로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 그래도 뭐 더 밀리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 날려주시죠. 시장에서 조금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거의 뭐 전기전자 위주의 흐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를 마의 120일선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60일선, 120일선을 차례대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21선을 터치한 이후에 양 이틀 동안 굉장히 좀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낙폭이 엄청나게 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매도가 사실 외국인들 매도가 그동안 샀던 거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속이 될지 이런 여부들을 추가로 체크해야 될 텐데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외국인 쪽에서 135억 그리고 1,46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들이 여기에 매도 합세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특히나 거래량이 많이 터져봐야 450만 정도에서 머물던 거래량이 지난 금요일에는 780만 주가 터지면서 7.3%의 정말로 시총이 큰 종목에서 거의 뭐 이제 하한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낙폭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틀 동안 12%가 넘는 하락이 하이닉스에서만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글쎄요 거래량 한 180만 주 돌파하는 가운데 0.4% 소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가집게 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도 우호적이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아침 9시 25분 기준으로는 7만 주 정도 매수를 했던 걸로 보이지만 10시 가집게 기준으로는 순 매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침부터 한 30여 분 동안 7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매도의 힘이 강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투신 연기금 같이 그동안 외국인들 이틀 매도에 같이 합세했던 이런 쪽들이 여전히 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봤을 때는 사실상 전기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종목에 하이닉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스피를 440억 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전기전자 쪽에 830억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세를 거의 강보합권에서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거 언제 마이너스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고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요. 지금 3%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삼성전자에 물린다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500억 이상 10시 기준으로 가집계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보게 되면은 208억 그리고 1,470억의 매도가 외국인들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 쪽의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도 같이 매도 합세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3.7%의 음봉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일단 하락했던 폭만큼을 수급 상황으로 돌려놓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재차 121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물론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투신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기관으로부터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투신 중심으로 해서 19만 주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워낙에 외국인들이 이런 기관 쪽과 개인의 매도세까지 다 받아가는 형태로 끌어올리면서 3% 이상의 장대 양봉, 일종 고가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건 수급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11시 반, 그리고 1시 반, 2시 반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후에도 체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외국인들 선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시 한 10분경까지는 800억 조금 넘게 선물 매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400억 순매도로 돌아서 있습니다. 그러면 9시 10분 이후로는 거의 1200억 정도의 매도가 더 강한 힘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도 같이 눌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비차익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35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특이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의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바스켓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이 돼줘야 될 반도체들을 결국에는 121선 돌파가 다시 한번 제대로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체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중요한 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안 산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급 상황을 잘 체크해 가면서 대응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펀치 한 방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괜찮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서 유독 눈에 띄는 섹터가 있죠. 이제 성일하이텍이 3.7%, 세리캠이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네요. 코스모화학도 1% 강세 보이면서 전부 다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들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폐배터리가 사실상 실제로 나오면서 이런 것들에서 리튬이라던가 이런 희귀금속, 광물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장 규모가 4천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2025년에는 3조 원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지금 나가는 배터리 출하량들 대비했을 때는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사용된 배터리들, 수명을 다한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를 이제 전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에요. 내년 2023년이니까 한 7년 정도는 더 봐야지만 의미 있게 이런 배터리 쪽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는 개념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강력한 주가 흐름이 형성이 되어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선제적으로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독주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테슬라 실적의 실망감 이런 것들 있죠. 물론 전기차 시장이 커져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 쪽에서 GM의 생산 차질이라던가 다른 어떤 내연 기관차 공룡들의 전기차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점유율을 9%까지 끌어올리면서 북미에서 독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테슬라 60%에 이어서 우리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지금의 주가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완성차들은 많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 테슬라 말고도 기존의 내연 기관차단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보여줬었던 GM이라던가 그리고 포드, 폭스바겐 이런 쪽들이 많아요. 거기다 합작법인 스텔란티스 나오면서 전부 다들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 라인 전환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을 더 넓혀가야 되는 현대차, 기아의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단 보조금 혜택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환경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마다 2만 대 이상을 판매하더라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에 대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급속도로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은 조금 늦었고요.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먼저 개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배터리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았을 때 2030년 이후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거기에서 파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배터리만 나올 거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배터리 출하를 우리나라 업체들과 협력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이 될 거고요. 그런 속에서 하이니켈, 이런 쪽으로 니켈들을 많이 담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이런 재활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분야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들이 또 태양광 폐패널, 태양광은 지금 실적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도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폐패널까지도 같이 재활용을 하면서 희귀금속 광물들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생각만 해봤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폐배터리, 폐패널 이런 재활용 쪽으로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다. 이 부분을 좀 미리 언급하면서 긴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이었습니다.